네, 대담 시간입니다.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세계 담판이 될 북미 정상회담의 장소, 날짜가 드디어 공개됐습니다. 북미 정상회담이 어떻게 진행이 될지 전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모셨는데요. 전현준 우석대 초빙 교수님, 그리고 민정훈 국립외교원의 미주연구부 교수님 두 분 나와 있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자, 정말 이거는 미북 정상회담은 중요한 일이라서 저는 새로운 다른 방식으로 좀 발표할 줄 알았거든요. 네. 근데 트럼프 대통령 또 트윗으로 했어요. 정말 트위터 마니아 아닌가요? 그런 것 같습니다. 트위터를 너무너무 좋아하신 것 같고 예. 트위터를 통해서 친정 정치라고 할까요? 네. 뭐 만기 칠남 정치라고 할까? 뭐 직접 다 발표를 해요. 그러니까 예. 백악관 대변인도 있고 국무성 네. 대변인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예. 뭐 이런 걸 활용할 수도 있을 텐데 직접 그 대중과 소통하는 뭐 어떻게 보면 이제 직접 민주주의랄까? 뭐 이런 것들을 아주 선호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그 가짜 뉴스랄까요? 이런 것들을 굉장히 싫어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직접 자기 의사를 대중에게 전달함으로써 뭐 혹시 뭐 오해를 이제 부식시킨다든가 하는 그런데 아주 능한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래서 우리도 거기에 빨리 적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아주 특별한 순간을 만들도록 노력할 것이다라고 지금 트위터에다가 올려놨는데요. 저희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판문점이었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뭐 평양 얘기도 있었는데 결국 최종 목적지는 싱가포르였습니다. 어떤 이유가 있었을까요? 예, 싱가포르가 선택된 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는데 네. 제가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싱가포르이 정치적 어떤 중립 지역이 아닌가, 정치적으로 이제 외교적으로 중립 무대가 아닌가 이런 부분이 가장 크게 작용하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판문점 같은 경우는 뭐 네. 분단이라든지 역사적 상징성이 크기 때문에 우리 측에서는 굉장히 좀 중요성이 있지만 미국 측에서 본다면 이렇게 중요한 상징성이 있는 판문점에 와서 미국 측이 원하는 것을 얻지 못했을 때. 그리고 그 상징성 때문에 어떤 얻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박차고 나올 수 없는 그런 부담감이 작용할 수 있었기 때문이고 또한 또 북한으로서는 뭐 국내 정치적으로 역풍이 좀 상대적으로 미국보다 약하기 때문에 판문점에서 회담이 잘 안 되더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감수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것보다도 김정은 위원장이 이제 판문점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만나는 그 역사적 장면만 가지고도 어떻게 보면 북한은 또 일달의 성공을 거뒀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본다면 아무래도 이제 미국 측에서 정치적 부담이 좀 덜한 어떤 싱가포르를 선택한 게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네. 그 이외에도 뭐 싱가포르이 잘 알려진 것처럼 어떤 고위급 회담을 개최한 경험도 있고, 예. 그다음에 어떤 뭐 교통의 편의성, 그다음에 어떤 치안의 뭐 우수성, 그리고 어떤 뭐라고 할까요, 보도라고 할까요, 어떤 생방송할 수 있는 여건도 잘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면을 모두 종합적으로 봤을 때 어떤 싱가포르가 낙점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생방송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번에 싱가포르에서 북미 정상이 만나는 과정, 지난번에 저희 판문점에서 이제 남북 정상이 만나는 과정을 사실 처음부터 아침부터 저녁까지 거의 생중계를 했었거든요. 그렇죠. 이번에 미북 정상회담도 저희가 그렇게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한다고 봐야 되겠죠. 워낙 네. 트럼프 대통령이 그 언론을 잘 활용한다고 할까요? 언론의 속성이랄까 이런 걸 잘 알기 때문에 어제도 그 현지 시간으로 새벽에 그렇습니다. 이른바 리얼리티 쇼를 리얼하게 했어요. 예, 그 대통령이 직접 그 비행기 안에 올라가서 세 사람을 이렇게 환영한다 할까 하는 것은 그 보기 힘든 장면이거든요. 웬만한 일이 아니면은 대통령이 직접 그렇게 하지 않을 텐데 물론 그 세 명의 미국인들, 미국 국적자들이 억류됐다가 풀려난다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거고 미국 입장에서는 한 사람의 국민이라도 우리는 네. 소홀히 하지 않는다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보내는 측면에서 중요하기는 하지만 대통령 부부가 가서 이렇게 영접한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이례적인 일이거든요. 그만큼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뭔가 언론을 통해서 자기 과시랄까, 자기 업적을 홍보하고 싶은 생각이 강하게 있기 때문에 이번에 미국 정상회담도 거의 생중계에 가깝도록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서 자기가 이 세계판을 주도하고 있고 특히 한반도의 냉전의 고도를 종식시키는데 내가 기여를 했다. 이전 정부는 누구도 하지 못한 일을 내가 해냈다. 이런 식으로 계속 홍보함으로써 국내적인 문제도 조금 이제 불식시키고 또 뭐 그런 건 아니겠습니다만은 노벨 평화상까지 겨냥하는 네. 이러한 뭔가를 연출하고 싶은 생각이 있기 때문에 예. 생중계에 우리 기자님들 다 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남북 정상회담 때
그 코엑스에 있던 거기 프레스센터에 뭐 3,000명 가량 있었다고 그러는데 이번에는 예, 그보다 훨씬 많이 일산에, 오겠죠? 예, 예. 예. 뭐 3천 명까지 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제 주로 외식 기자들이 많이 오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그에 버금가는 사람들이 거기 포진할 것 같고 예. 이제 정말 냉전의 고도, 완전한 의미에서 세계사적인 냉전의 종식을 선언하는 그런 역사적인 순간이기 때문에 예, 언론의 관심이 많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지금 개최 장소 관련해서 다시 질문을 드리면 우리 같은 경우는 가능하면 청와대도 그렇고 판문점이 되지 않은 거에 대해서 좀 약간 아쉬움이 있지 않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청와대 입장에서는 어떤 판문점이 가진 역사의 그 상징성 그리고 만약 판문점에서 북미 정상회담이 개최가 된다면 네. 바로 연이어서 남북미 또 회담까지 가짐으로써 종전선언까지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계획을 가졌던 것 같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이제 그 남북미 어떤 선언을 할 수 있는 회담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부분에서는 판문점보다는 그 싱가포르에서 열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좀 더 좀 시간이 더 걸릴 수 있다. 어떤 우리 입장에서는 좀 아쉬운 부분이 많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중간에 트럼프 대통령도 중간에 판문점 얘기를 한번 했었어요. 예. 그래서 우리도 와 판문점이 혹시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판문점이 우선순위였고 뭐 그 다음이 싱가포르 이랬는데 이게 다시 유턴이 됐어요. 그렇습니다. 어떤 과정이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제 생각은 방해 세력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판문점에서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방해 세력? 물론 이제 미국 내에 소위 강경 세력들, 북한을 네. 믿지 못하는 예. 그런 세력들이 있었던 것 같고, 특히 예. 판문점에서 하든 평양에서 하든 했을 때 이게 김정은 위원장에게 도움이 되는 거 아니야. 김정은 위원장만 돋보이는 거 아니냐는 그런 우려도 있고, 또 북한은 이것을 충분히 자기 내부 어떤 선전선동이랄까, 김정은 위원장의 치적 쌓기에 활용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우리가 거기에 놀아날 필요는 없다는 그 강한 어떤 건의랄까 이런 것들이 있었던 것 같고, 중국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 사실은 아까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판문점에서 미북 정상회담을 하고 거기에 아주 이어서 남북미 3자 정상회담이 이루어지면서 3자 종전선언하고 평화협정 체결을 하자고 하는 어떤 이런 합의를 했을 때 중국은 이제 거기에 소외된다고 하는 그런 강한 어떤 불만이랄까 두려움이 좀 있었거든요. 예. 따라서 판문점은 안 된다는 그런 메시지를 저는 백악관 측에다가 많이 보냈을 거로 생각이 돼요. 중국이. 또 일본도 반대했을 거고. 예. 그렇잖아요. 그래서 판문점은 무산됐을 것 같고 처음부터 어떻게 보면은 그다음에 이제 평양이 남아 있었던 것 같은데 평양 역시나 미국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 괜히 선전장으로 이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그런 우려가 있었고 그 대표적인 얘기가 1972년에 닉슨 대통령이 북경을 방문했을 때 예. 사실은 마오쩌둥이 그 이후에 내부적으로 닉슨 대통령 특히 미국이 우리에게 무릎을 꿇고 왔다. 우리가 승리했다는 그런 내부적인 선전을 했었습니다. 네. 이걸 누가 잘 아냐면 키신저 안보보좌관이 지금 잘 알죠. 이 사람이 상당한 정도 건의를 했을 것 같아요. 판문점이나 평양은 안 된다. 제3국에서 해야 한다고 하는 그런 강한 진언을 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상당히 관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멋져 보였잖아요. 그때 판문점 회담이.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은 생각을 갖고 있었을지 모르지만 반대가 너무 심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어차피 이제 판문점은 지나갔고요. 지나간 버스는 보내도록 예. 하겠습니다. 예. 이제 보내고 자 싱가포르 얘기할게요. 자 싱가포르가 그렇게 큰 나라는 아니지만 싱가포르 내에서도 이제 최종 회담 장소를 결정할 거 아닙니까? 어떤 면을 고려해서 결정을 할까요? 아무래도 이제 그 정치적 그 외교적 중립 무대라는 것도 있겠지만 이제 또 고려하는 것이 지금 언론에 나오는 것은 한 세 군데 정도가 가능하지 않을까 이미 얘기가 구체적인 장소가 나온다는 거죠. 나오고 있는데요. 예. 그런 거 봤을 때 이제 역사적인 회담이기 때문에 그러한 그 고위급 회담을 개최해본 경험 네. 그리고 이제 그 또 역사적인 정상회담이 열렸던 곳가 샹그릴라 호텔 같은 경우는 2015년에 중국과 대만의 역사적인 첫 그 정상회담이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걸 성공적으로 개최한 그런 경험 그리고 이제 인프라가 잘 구축되어 있는 점 이런 것을 고려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론에 나오는 것처럼 세 군데 정도가 언론되고 있는데 거론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샹그릴라 호텔이 가장 유력하지 않을까. 그리고 또한 그 샹그릴라 호텔에서는 지금 2002년 이후로 예. 아시아 안보 회의가 매년 열리고 있기 때문에 어떤 그러한 축적된 경험도 또한 장점으로 고려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자 이번에는 좀 음식 얘기를 좀 할 건데요. 남북 정상회담에서 가장 주목받았던 게 이제 평양 냉면이었죠. 그렇습니다. 근데 북미 정상회담에서 이게 가능할지 이 질문이 맞는지 제가 모르겠는데 햄버거 있지 않습니까?
이미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과 햄버거 먹으면서 회담 한번 하겠다고 했는데 진짜 먹을까요? 먹을 수도 있겠죠. 워낙 트럼프 대통령이 허를 찌르는, 특히 이제 전문가라든가 언론에 허를 찌르는 그러한 태도랄까 결정을 잘하기 때문에 햄버거를 먹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것은 상징적인 얘기했던 것 같고 실제로 정상회담을 하게 되면 정식 뭐 만찬을 하든 오찬을 하든 하지 않을까요? 너무 햄버거만 먹으면 좀 그렇잖아요. 사실 평양냉면도 뭐 여러 좋은 음식들을 먹는 그런 가운데 후식으로 평양냉면을 먹었지 않습니까? 따라서 뭐 핫도그 내지는 햄버거만 먹는다는 것은 조금 정상회담도 그런 것 같고 아마 정식적인 절차를 밟은 정찬이라든가 오찬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그것만 만약 햄버거만 먹고 끝낸다고 한다면 그거야말로 또 세계사적인 아마 그 보도거리가 되지 않겠는가 생각은 합니다만은. 음식 얘기가 나와서 갑자기 궁금해졌는데요. 네. 지금 미국 정상회담이고 제3국에서 열리지 않습니까? 이른바 호스트라고 그러잖아요. 초청하는 국가. 뭐 지난번에 남북 정상회담 같은 경우는 우리 남쪽이 초청을 한 거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음식 대접을 하는 형태였는데 이번 미국 정상회담은 제3국에서 열리는데 호스트, 그러니까 주최자가 누굽니까? 그건 양측 다 주최자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그 비용도 반반 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그 2015년에 시진핑 주석과 마잉주 총통이 회담을 했을 때도 반반 냈습니다. 중국 반, 대만이 반 비용을. 그걸 따라서 형식적이겠지만 반반 내는 걸로 해야 되겠죠. 북한이 돈이 없기 때문에 혹시 이제 뭐 우리가 좀 부담이 된다든가 중국이 부담이 된다든가 그럴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근데 북한이 아무리 가난하다고 해도 그 정도 돈은 낼 돈은 있습니다. 그게 얼마나 많이 나오겠습니까? 아니 그 음식값에 대한 질문을 제가 드린 게 아니고 제3국에서 열리는데 미국 정상회담을 하는데 누가 호스트인지. 지금 싱가포르는 자기들은 일단 장소만 제공해준다. 지금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양 동시 주최자죠. 그러니까 미국과 북한이 동시 주최자고 따라서 그에 관련된 여러 가지 뭐 의전이라든가 비용이라든가 그런 것도 똑같이 아마 반반을 해서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제 언제 어디서 얘기를 좀 했는데요. 제일 중요한 게 이제 논의 주제 무엇 아닙니까? 이제 어찌됐든 제일 관심이 가는 게 이제 비핵화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이 됐기 때문에 일정, 날짜, 장소가 발표된 거 아닐까요? 네, 그렇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그 폼페이오 국무부 장관이 방북을 해서 북한에 옥류된 3명의 미국인을 송환한 걸 보면 아무래도 사전 조율이 어느 정도 끝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북한에서도 폼페이오 국무부 장관이 방북을 하고 돌아간 이후에 어떤 좋은 만남이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노동신문에서도 이제 북미 정상회담이 열린다 이런 그 정보를 공개를 하는 걸 만족한 합의라는 표현을 썼던 것 같더라고요. 만족한 합의라는 걸 썼고 또한 그 폼페이오 장관도 굉장히 진전이 있었다 얘기를 하고 그 비핵화 관련해서도 어느 정도 합의가 이루어진 것 같은 그런 모습을 그 발언을 했고요. 또한 그 마이크 펜스 부통령도 어떤 그 이번 김정은 위원장이 어떤 과거에 정권과는 다른 어떤 유연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어떤 비핵화에 대해서 어떤 굳은 의지를 보여주는 것 같다. 그래서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거든요. 이러한 부분을 다 종합해 보면 아무래도 북한과 미국 사이에 비핵화 관련해서 큰 틀에서 원칙적 합의, 즉 미국이 원하는 CVID에 있어서 북한이 합의를 해주겠다.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명문화할 수 있는 합의를 해주겠다. 이런 큰 틀에서 합의를 하고 또한 그 비핵화 로드맵에 있어서도 어떤 양국 간에 상당한 조율이 일어나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언론에서는 그 북미 정상회담 이전에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한 번 더 방북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요. 지금까지 상황을 본다면 어느 정도 이제 그 비핵화라든지 아니 북미 정상회담 일정 전반에 대해서 상당한 조율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관련해서 어제 그 북한에 억류됐다가 석방된 우리 한국계 미국인 3명이 도착했을 때 트럼프 대통령이 기자들의 일문일답 과정인가요? 하면서 나온 얘기가 있는데 상당히 의미 있는 얘기인데 한번 들어보고 질문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들어보시죠. My proudest achievement will be, this is a part of it, but will be when we denuclearize that entire peninsula. This is what people have been waiting for a long time. I really think he wants to do something. I think he did this because I really think he wants to do something, and
bring that country into the real world. 네, 들으셨지만은 세계 가장 자랑스러운 업적 한반도 전체 비핵화가 아마 앞으로 달성됐을 때일 거다. 예. 어떤 의미일까요? 예, 아마 희망사항일 수도 있고 이미 다 됐다는 이미 뜻- 다 뭐 그렇게 예. 짜여져 있기 때문에 저렇게 얘기할 수도 있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확실하게 한반도 비핵화를 달성할 것이고 그렇게 또 기대한다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사전에 이미 다 조율이 됐다는 거죠. 한반도 비핵화와 북한 체제 안전 보장이 맞교환되는 그런 식의 대타협이 이루어졌다고 보는 거죠. 근데 그동안에 물론 이제 PVID라고 그래가지고 생화 무기나 인권 문제나 뭐 여러 다른 아이템을 그냥 거기다 집어넣어가지고 패키지로 다루려고 했던 건데 북한이 이제 반발을 했던 것 같고 그런 문제를 가지고 폼페이오가 다시 가서 조율을 한 거죠. 그래서 비핵화, 그러니까 핵 문제에만 이번에는 집중한다고 하는 그런 합의를 꺼낸 거 아닌가 싶어요. 근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그 아트 오브 딜이랄까요? 그러니까 네. 협상의 기술을 보게 되면은 이를테면 이 정도, 그러니까 50% 정도 성과를 얻기 위해서 100이라고 하는 어떤 그 기대랄까요? 값을 부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비핵화를 얻어내는 게 사실 속내인데 그에게다 플러스해서 생화학 무기, 뭐 인권 문제, 일본인 납치자 문제 막 얹어가지고 이걸 깎아주는 대신 비핵화는 확실히 달성하는 그런 식으로 해서 지금 성공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비핵화만 가지고 계속 얘기를 하면 김정은 위원장이 그걸 더 깎으라고 할 거 아니겠습니까? 네. 다시 말하면 그러니까 그런 아주 협상의 기술을 발휘한 것 같고 그런 측면에서 아마 자신감 있게 이번에 굉장히 성공할 것이다. 그렇게 이제 그 얘기를 계속 한 거 보면은 비핵화의 문제, 완전한 한반도 비핵화 정도는 확실히 달성될 것 같고 거기에 이제 미국이 뭘 줄 것인가 체제 안전 보장과 대북 적대시 정책 해소 그다음에 군사적인 위협 해소 이런 것 관련해서 뭘 줄 것인가에 대해서는 지금 얘기를 않고 있어요. 비핵화만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근데 김정은 위원장 폼페이오 국무장관 예. 만났을 때 90분간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면서 두 사람 사진 찍은 걸 보니까 너무 표정이 좋아요. 두 네. 사람의 얼굴에. 그래서 이 체제 안전 보장과 관련돼서도 김정은 위원장이 만족할 만한 그런 수준. 그러니까 북미 이제 뭐 연락사무소 플러스 북미 수교, 그다음에 경제 제재 해제. 김정은 위원장은 가장 지금 관심을 갖는 게 물론 군사적 위협을 안 하는 것도 좋지만 예. 경제 제재 해제가 굉장히 관심이 있는 거예요. 경제 문제. 그렇죠. 경제 문제.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도 리얼 월드 실제 세계로 나오려는 생각이 있는 것 같다. 그것은 자본주의 세계 체제에 편입하겠다고 김정은 위원장이 스스로 자본주의 세계에 나가겠다고 하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게. 근데 거기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도와줄 용의가 있다. 그러니까 경제 제재 해제 플러스 경제 지원 하겠다고 하는 것을 약속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지금 모두들 잘 됐다고 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 자, 이제 미국 정상회담 일정이 나왔으니까 지금 남한하고 북한 정상들 사이에 한 라인이 이미 설치가 돼 있죠. 근데 아직 통화를 한 번도 못 했어요. 지금이 통화를 할 적기 아닐까요? 네, 뭐 언론 보도에 따르면 청와대에서 이제 그 북미 정상회담이 결정이 되고 나면 이제 남북 정상 간에 통화할 기회가 되지 않겠느냐. 이제 북미 정상회담의 일정이 예. 나오고 이제 어느 정도 의지가 조율됐으니까 그거에 관해서 이제 남북 정상 간에 정보를 공유를 하고요. 또한 우리 대통령께서 김정은 위원장의 어떤 입장이라든지 그걸 또 경청을 하시고 또한 또한 우리 대통령께서 이제 미국으로부터 이제 북미 정상회담 관련해서 어디까지 진전됐나 어떤 정보를 또 얻지 않으시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입장을 듣고 이제 또 그 남북 정상 간의 서로의 입장 그리고 주변의 입장을 또 조율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또 우리 대통령께서 이번 다가오는 그 북미 정상회담 중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확인을 하시고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또 논의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자, 시간 관계상 마지막 질문을 제가 좀 교수님한테 드려야 될 것 같은데 트럼프 대통령하고 김정은 위원장 저희 다 알다시피 좀 두 분 다 독특한 분 아닙니까? 혹시요 정상회담하다가 돌발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 이거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세요? 돌발 상황이라는 게 저는 나쁜 쪽으로 돌발 상황이 아니고 예. 좋은 쪽으로 돌발 상황이 물론 아닐까 좋은 싶습니다. 쪽으로 예. 현재로서는 뭐 깨질 이유는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이미 예. 다 합의를 했을 거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돌발 상황이 발생을 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하다시피 그냥 걷어차고 난 걸어 나오겠다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고 예. 이번에 이제 남북 정상회담에서도 MDL을 김정은 위원장이 원래는 넘어오고 다시 남쪽으로 내려오면 되는 건데 다시 북쪽으로 올라간
뭐 돌발 상황이라면 돌발 상황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건 이제 뭐랄까 좀 좋은 의미의 좋은 의미에 그러니까 예. 그래서 이번에도 좋은 의미로 두 사람이 그 뭐 오솔길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 예. 상대 상그릴라 그건 호텔에. 이미 써먹은 길이 아니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 포함해서 예. 깜짝 쇼를 분명히 저는 트럼프 대통령이 하리라고 봅니다. 그분 성격에. 예, 예. 알겠습니다. 자, 한반도의 운명을 가를 북미 정상회담 전망을 해봤습니다. 전현준 교수님, 민정훈 교수님 두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